됐다. 짜잔. 어떤 거? 보니까 뭐지? 영상 한 최초공개 돌리더라고요. 최초 모르겠어요. 그거 그냥 그렇게 뜨더라. 최초공개를 돌려가지고. 어떤 게 있었는데 뭐 이렇게 그게 뭐더라? 그거 비공개로 돼 있던 걸 공개로 하니까 그렇게 막 최초공개 이렇게 뜨더라고요. 네, 그게 뭐 왜 이렇게 뜨는지 모르겠는데. 자, 10장. 아 있구나.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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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봅시다. 출판 지운다. 이거 할 때 북한 단체 얘기해 줬는데 진짜 너 기억 안 나요? 센터이면 나 북한 단체 어디 장사하고 가는데 정신국 기사 공기 있을 때 발품 내가 그거 가지고 아이고. 역시 이기관지. 웬만한 거를 하나에서 두 개 정도의 이론으로 전부 보자. 자, 오늘은 이제 10장 어디서부터 그거 저번 주에 찍은 동영상 봐야 돼요. 네. 알겠죠? 봐야 돼요. 모세산에서까지 했고 26쪽에 그 오줌으로 나오는 그 연습까지 했습니다. 아유, 좋아요. 오죽보러 오는 거? 자, 오늘은 교재 어디냐면 28페이지. 교재 28페이지부터예요. 교재 28페이지부터입니다. 근데 교재 28페이지부터인데 지금 이제 거의 그 중간중간에 그거 빈칸이 많죠. 쌍죠. 네, 중간에 빈칸이 많죠. 네. 그래서 그 빈칸 채울 건데 거의 그 뭐냐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 그 교재에 말고요. 그냥 내가 필기로 쭉 할 거니까 필기를 쫙 따라 해야겠죠? 네. 어차피 교재 거기는 좀 빈칸이니까 필기 좀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입자 간의 여러 가지 상호작용. 이걸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바로 이온 사이의 이온 결합. 이온 사이의 이온 결합. 요거를 그 우리가 루이스 구조 그리기 할 때 여러 가지 화학 결합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고전역학적으로 조금 약간 여러 가지 상호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화학 결합도 있지만 화학 결합이 아닌 상호작용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쫙 얘기를 해볼 건데 우선 처음 생각해 볼 건 이온 사이의 이온 결합 요거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어떤 얘들을 얘기하냐면 바로 뭐 NaCl 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여기서 소듐 1 플러스 양이온 그다음 염소 1 마이너스 음이온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양이온하고 음이온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건데 뭐 이런 것도 있고 CaCl2 뭐 Ca 뭐 F2 이러면서 이제 칼슘 같은 경우는 2 플러스고 플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1 마이너스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때 여기에서 우선 첫 번째 해볼게. 정기 사이의 쿨롱 인력. 정전기라고 정전기라고 하는 정자가 무슨 말이에요? 멈춰 있는 거죠. 멈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입자가 가만히 있을 때 쿨롱 인력하고요. 움직일 때 쿨롱 인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전기라는 게 왜 우리가 평소에 뭐 겨울에 뭐 찌직하는 그 정전기 있잖아요. 그것도 그게 정전기인데 그 정전기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전하를 뜬 입자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이 플러스 입자가 막 움직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입자가 움직이잖아. 이건 동전기라고 해요. 그럼 그들 사이의 쿨롱 인력은 좀 달라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당연히 동전기가 되게 어렵겠죠. 어렵고 정전기만 주로 화학에서 다루는 거예요. 왜 화학에서는 정전기만 다루냐면 이런 식의 인력에 의해서 화학 결합을 통해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학에서는 정전기만 다루면 되고 이제 일반적으로 물리학에서는 실제로 전하가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동전기에 대한 역학을 다 이제 따로따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네. 통전기의 역학은 그러면 한 5급 정도. 예, 그러니까 나도 언제 배웠냐면 대학교 3학년 때, 3학년 때 그 화학과에는 안 배우고요. 그 물리학과에 있는 전자기학 있어요. 그 물리학과 전자기학 수업을 들으면 그때 거기 그때 배워요. 그러니까 일반 물리 책에도 안 나와. 일반 물리 책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전자기학 책에 이제 나옵니다. 예, 그래서 나도 그때 배우고 그 한 학기 배우고 싹 까먹었어요. 예, 너무 어렵더라고. 너무 수학이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자, 그래서 요거 자, 그래서 이제 쿨롱 인력을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 이때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바로 자, 여기에 짜자자잔 저기에 어떤 플러스 입자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플러스 이온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짜자자잔 그럼 요게 이제 마이너스 이온인데 그럼 이온이면 전하량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전하량 표시를 어떻게 그리고 이제 이 경우는 저 양이온하고 음이온의 질량 이건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질량은 왜 크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화학결합에서. 너무 작아서. 예, 왜냐하면 질량에 의한 인력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만류 인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류 인력은 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쿨롱 인력에 비해서 막 수억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이 극도로 강하기 때문에 정전기적 인력을 고려할 때는 질량은 어쩌고 저쩌고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플러스 입자와 마이너스 입자의 전하량 표시를 할 건데 그 전하량 표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줍니다. 바로 ZE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는 플러스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자, E는 뭐겠어요? E는 전자. E는 전자 여기다 쓸까? 요 E는 전자 한 개 전하량 크기. 자,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이온이 된다고 하면 1 플러스 2 플러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뭐냐면 전자가 그 자연수 개수만큼 이동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1 플러스 2 마이너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이제 자연수 개수만큼 이동한 거니까 전하가 나타나서 뭐 이온이 돼서 전하가 나타날 때 그 전하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전자 하나의 크기가 될 거란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만큼 누구는 플러스가 되고 그만큼 누구는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알겠죠? 이때 여기서 Z라고 쓴 게 바로 이온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온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CaF2 같은 이런 화합물에 대해서는 이 녀석에 대해서 이제 이온가를 예를 들어서 Z 플러스는 플러스 2, 그 다음에 Z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온이 있으면 2 플러스 양이온, 1 마이너스 음이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녀석의 이온가는 양이온은 플러스 2,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리고 그만큼 전자가 이동한 거니까 전자가 이동한 전하량의 크기를 보통 이런 꼴로 많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나뿐 아니라 많은 물리학 책에서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앞으로 이제 이 이온들의 전하량을 저런 식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자, 여기에서부터 바로 여기까지 요 사이에 거리가 있겠죠? 거리. 저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 거리가 있겠죠? 그거는 뭐라고? R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저 두 사이에
둘 사이에 자 인력. 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FC 이렇게 쓴 다음에 바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Z 플러스 2 Z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이제 인력을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좀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냥 인력 이렇게 쓸까? 인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 이때의 위치 에너지는 EC라고 쓰고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한 다음에 R하고 Z 플러스 2 Z 마이너스 2 이런 걸로 이제 표현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바로 여기서 묘하게도 힘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제곱인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이건 이제 나중에 그 수리물리까지는 아니고 그냥 일반 물리에서 여기에는 이제 인력을 적분하면 그냥 바로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는 건 힘을 적분한 게 에너지니까 인력을 적분하면 바로 이 위치 에너지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하고 얘는 서로 미분 적분의 관계라서 이게 2승이고 1승이고 뭐 그렇다. 뭐라고? 거리에 대해서 적분한 거예요? 네,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힘을 거리에 대해 적분한 게 에너지니까요. 근데 거리에 대한 미분, 적분 뭐 이런 관계라고요. 알겠죠? 자, 이때 여기서 C라고 하는 건 뭐 줄임말이겠어요? 쿨롱. 네, 쿨롱. 저 사람 이름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붙어 있는 얘는 뭐 특별히 신경 쓸 필요 없는 그냥 샹슈. 쿨롱 상수. 샹슈예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책에는 이만큼의 상수를 뭐라고 표기도 하기도 하냐면 K 뭐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식은 이 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4는 그 숫자 4고 파이는 그 3.4 그 파이예요. 그리고 입실론 제로는 아마 물리 시간에 배울 텐데 뭐 유전율 이렇게 배우죠. 그럼 얘가 또 알려져 있는 상수들이에요. 근데 그냥 묶어서 그냥 상수라고 하면 되는데 원래 표현이 이런 표현이다. 아시겠죠? 그렇죠?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때 플러스 입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양이온인 거지.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에 쿨롱 상호작용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온 결합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 양이온과 음이온이 컨택이란 말이죠. 컨택. 네. 컨택이 뭐예요? 이렇게 딱 접하고 있는 거. 예. 지금은 이제 일반적 거리 R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 거리 R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놈하고 요놈 사이에 딱 한 점에서 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리학적으로는 이 이온이 막 움직일 수도 있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움직이지 않아도 일정 거리 떨어질 수도 있고요. 사실은 물리학적으로는 이 모든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해법이 다 있는데 화학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이 이온 두 개가 딱 컨택하고 있는 거 그걸 이온 결합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물론 또 100% 그렇게 실제로 되어 있는 건 없지만 이 모델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바로 여기 있는 짜잔 저 양이온하고 짜잔 이 음이온이 자 간단하게 이제 양이온 간단하게 이제 음이온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점에 딱 접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때 여기에서 이 양이온에서부터 이 음이온 보이시죠? 요 사이의 거리를 요걸 보통 RE라고 표현해요. RE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저 RE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결합 길이라고 해요. 결합 길이.
그런데 저기에 있는 저 결합 길이가 이온 결합을 이루었을 때 근사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바로 R 플러스 R 마이너스의 합이에요. R 플러스와 R 마이너스. 그럼 저 R 플러스하고 R 마이너스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요거를 R 플러스 이거를 R 마이너스. 무슨 말 알겠죠? 그럼 각각을 뭐라고 뜻하는 거냐면 이 둘이가 바로 이온 반경이 되는 거죠. 근데 왜 달라요? 뭐라고요? 다시 뭐라고? 접하면 같아야 되는 거. 아, 예, 요거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쓰시고. 자, 방금 우리 즈누가 이제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이게 두 개 접하고 있는데 이거 반지름하고 이 반지름 더하면 여기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온이 만약 쇠구슬이라면요. 이온이 만약 정말 쇠구슬 같은 거라면 정말로 이 반지름하고 이 반지름을 더하면 이 결합거리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실제 이온은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일종의 솜사탕 같은 거예요. 솜사탕 같은 거에서 전자가 존재하는 그 반경이 칼로 무자르듯이 뭐 이렇게 명확한 게 아니에요. 명확한 게 아니어서 두루뭉실하고 심지어 이온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자 그룹이 약간 겹쳐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측정한 이온 반경의 오차도 심하고 근데 실제로 결합거리라고 하는 건 뭐를 측정하는 거냐면 이 양이온 안에 들어있는 원자 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음이온 안에 들어있는 원자 핵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또 이제 사람들이 만든 테크닉 중에서 엑스레이라고 하는 테크닉이 있어요. 그걸 이용하면 확실히 원자 핵과 원자 핵 사이 거리는 굉장히 명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핵하고 핵의 위치는 딱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놈으로부터 자기 원래 전자구름까지의 반지름은 측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실제로 측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자구름하고 이 전자구름이 실제로는 살짝 겹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솜사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겹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같은 건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뭐 측정의 불확실성도 있을 뿐더러 그 다음에 실제 이온 결합이 정말로 한 점에서 컨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완전히 같진 않다. 하지만 뎁다 비슷하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단순화하는 모델에서는 그냥 같다고 하고 계산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런 식의 이온 결합력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 이온 결합력을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쿨롱 인력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FC 이렇게 되면 쟤를 수식을 이제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 그 다음에 R 제곱에 ZE Z 마이너스 하고 여기는 RE가 되겠죠 이제. 아까는 이제 일반적인 거리였는데 지금은 이제 결합거리가 되는 거겠지. 근데 얘를 조금 이 뭐냐면은 표현을 좀 바꿔보면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바로 얘를 4파이 입실론 제로 한 다음에 이 제곱을 이쪽으로 빼고 그 다음 Z 플러스 Z 마이너스라고 쓰고 얘를 RE의 제곱 이렇게 써도 되겠죠? 맞나요? 네. 맞나요? 자, 왜 이렇게 해버리냐면 어차피 전자 하나 전하량의 크기도 막 바뀌어요. 그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만큼을 통으로 그냥 상수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이온 결합력이라고 하는 게 결국 누구와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였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결합 거리 아시겠죠? 이 결합 거리에 대한 영향도 받고 그 다음에 전하량, 그러니까는 이온가의 영향도 받는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뭐냐면 저 이온 결합력에 표현을 할 건데 이게 이제 뭐 그럼 결국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전하량이 커지면 이온가가 커지면 당연히 인력의 크기가 세지겠죠?
그다음 여기에 있는 요 뭐야? 이게 얘가 결합 길이가 짧아지면 얘 되려 커지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뭐 한번 써볼까?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일은 당연히 저 이온가의 곱의 크기가 커지면 당연히 요 쿨롱 인력의 크기도 커질 것이고 두 번째 저 결합거리가 짧아지면 저 당연히 쿨롱 인력의 크기도 커지게 될 것이다. 무슨 말 알겠죠? 이것을 이제 이 수식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좋다. 잘 찍히고 있죠? 네, 일로 와. 좋아. 아, 좀 덥나? 창문 좀 열어둘까요? 좋아. 괜찮아요? 진짜로요? 고마워요. 아니, 방금 여기 지원이가 이 창문 열면서 여기 머리를 꽁 찧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지원이가 막 자기 몸 하나를 희생한 것 같아. 그래. 자, 어쨌건. 자, 이거 크게 어렵지 않죠? 당연하죠. 자, 근데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 이건 진짜 그 뭐냐면 뭐 1학년 1학기 때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수능에도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이때 중요한 건 이 둘 중에 누가 더 큰 영향을 줄까요? 거리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이게 이온가가 커지고 결합 길이가 짧아지면 동시에 커지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요. 이온가는 작아지는데 결합 길이가 작아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온가는 커지는데 결합 길이는 멀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정성적으로 예상을 해야 되느냐? 서로 반대의 효과가 있을 때는 당연히 뭘 찾아야 되겠어요? 좀 더 센 녀석을 찾아야 되겠죠. 둘 중 누가 더 우세한 이온이다? 거리. 바로 위 거. 이쪽이 더 우세합니다. 자, 바로 뭐냐면 거리하고 전하량을 보자면 둘 중에 누가 더 우세하냐면요. 이쪽이 더 우세해야 돼요.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왜 그러냐면 결합 길이 바뀔 수 있죠. 좀 더 큰 이온 있고 작은 이온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결합 길이는 바뀌어봤자 한 10% 정도예요. 10% 정도 뭐 커지고 작아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1 플러스 양이온 1 마이너스 음이온이라고 해봐요. 그럼 1 곱하기 1이잖아? 근데 갑자기 전하량들이 더블링이 됐다고 쳐봐. 갑자기 2 플러스 양이온 2 마이너스 음이온이 됐다고 쳐봐. 그럼 두 개 곱하면 몇 배 증가하는 거야? 4배 증가하는 거지. 즉 얘는 바뀌어봐야 10%씩 변하는데 얘는 바뀌면 200% 400%씩 바뀐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둘 중에 어느 영향이 더 크다? 이쪽이 더 크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것과 관련해서 좀 더 이제 아주 세부적인 그 전문적인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그건 이제 당장 크게 나오진 않고요.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 지울게요. 네. 지울게요. 이읍. 자, 요 이온 결합 상호작용에 대한 진짜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21장에서 배웁니다. 아시겠죠? 그때 이제 아주 전문적으로 이온 결합이 어떻게 모델을 이루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양이온, 음이온이 한 쌍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온 결합 화합물이 이렇게 안 있죠. 어떻게 있냐면 양이온, 음이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양이온, 음이온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는 그런 걸 우리가 결정 구조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루기 때문에 사실은 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21장에서 조금 더 내가 자세히 다룰 거고요. 우선은 이 간단한 이 쿨롱 그 상호작용만 좀 생각을 해보겠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해볼게. 모델 했고, 그 다음 3. 됐다. 아니 이게 여기 있잖아요. 톡톡톡 치면서 소리가 탁탁탁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옮겼어. 선생님 이거 마이크에 들리는 거 선생님 들리세요? 네? 마이크에 입력되는 소리가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탁탁 치니까 탁탁 소리가 나더라고. 그 소리 들어가거든요 여기. 그래가지고 여기 옮겼어. 이해했죠?
요게 지포 이게 턱턱 때려가지고. 어차피 근데 그 마이크에 이 정도 거리에 있어도 소리 들어가던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면 잘 들어가죠. 이 정도 거리면 되게 잘 들어가죠. 하여튼 그렇다. 이렇게 찍은 강의 보면 아니 뭐라? 시끄럽겠어요. 야안 아, 보자. 진짜? 숨을 듣는데 왜 그냥? 저번 건 안 들었잖아요. 그럼 봐야죠. 시간이 없었어요. 아 시간이 없다고요? 그래 지원이하고 둘이 했지. 그래. 내일 그거 빼고 안 반지네. 언제 하래요? 그래서 내일은 다 와요? 학교 오잖아. 네. 내일은 다 와. 내일 학교 간다고요? 진짜? 학교 안 가냐? 안 가잖아. 자갈치 반장하고 우리가 학교 가는데. 개소리야 그거. 개소리야, 팔구만가. 팔구만가 계속 학교를. 진짜. 준우 혼자 학교 갈 뻔했네요. 네 그래요. 아 그냥 안 알려줬으면 그래 준우 혼자 학교 갔겠네요. 아, 그래 자 봅시다. 자 그다음 요거 바로 저 앞에서 얘기한 저 FC 있죠. 쿨롱 상호작용 인력. 네. 이것의 크기가 클수록 당연히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 인력이 강하다는 얘기 있어요, 약하다는 얘기 있어요. 강해요. 인력이 강하다는 얘기겠죠. 그럴수록 어떻게 된다? 짜자자잔 MP가 높아집니다. 자 MP 우리말로 그 영어죠. 우리말 영어 우리말이 영어 아니었나요? 네네. 아주 그렇죠. 알겠죠. 네. 영어로는 멜팅 포인트, 우리말로는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온 결합 화합물도 녹나요? 네. 아니 뭐 세상 모든 만물이 녹을 수 있죠. 상태 변화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온 결합 화합물의 녹는 점은 보통 낮아요, 높아요?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있는 이온 결합 화합물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소금 이런 건데 소금 녹는 점이 어느 정도 녹는 점? 네, 800도씨 정도예요. 800도씨 정도고 그 다음에 한 끓는 점은 한 1300도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수백 도 이상이 돼야 이온 결합 화합물이 녹는데 그 이온 결합 화합물의 녹는 점도 사실은 굉장히 그 많은 요소가 영향을 줍니다만 가장 기초적으로는 얘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것을 꼭 기억해라.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연습 문제가 교재에 하나 나올 거예요. 교재 몇 페이지? 29페이지 연습 문제 4. 이용과 보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시죠? 보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2008년도에 고등화학 경시로 나왔던 문제예요. 그렇죠? 예. 그 택이 있죠. KCHO 2008 H1. 아 나갔으면 나 맞췄는데. 예, H1은 이제 뭐냐면 고일반부라는 뜻이고. 예. 2008년 때. 자, 그래서 이제 이때 거기 여러 가지 이온 결합 화합물이 나오거든요. NAF, MgF2, AlF3, NaBr, NaI 나오잖아요. 그럼 얘네들 중에 이제 녹는 점 비교를 하라는 거야. 누구냐면 이제 NAF, MgF2, 그다음에 AlF3, 그다음에 NaBr, 그다음에 NaI. 여기에서 뭘 비교하라고? MP를 비교하시오. 그럼 이 중에 뭐 녹는 높은 게 누구냐, 낮은 게 누구냐 이거 구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 녹는 점을 뭐로부터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요거로 판단하는 얘기예요. 근데 둘 중에 누가 큰 영향이라고요? 이온가가 더 중요한 영향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푸느냐? 자,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될 겁니다. 우선 AlF3 그 다음에 MgF2 그 다음 NAF. 우선 이 세 개가 금방 비교가 될 텐데 바로 보시다시피 자 우선 여기에 있는 플로라이드는 항상 뭐예요? -1. 항상 얘네들은 이제 플로라이드는 전기임 성도가 크니까 화합물을 형성하면 항상 1-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얼루미늄, 맥니지움, 소디움 있는데 얘네들은 이온가가 어떻게 나타나요? 항상 네. 요렇게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딱 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래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네. 쉽죠? 근데 이런 게 수능에서도 그다음에 여러분 학교 내신으로도 되게 잘 이거 수능에서 되게 잘 나와요. 그렇죠? 수능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별거 아니죠? 그래서 거기 진짜 데이터 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 아래쪽에 코멘터리 앤서의 데이터까지 다 찾아놨죠?
네. 그럼 진짜로 그 얼루미늄 F3가 가장 농점이 높게 나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하라는 거야. 자, 근데 나머지 것들이 있지. 바로 NABR하고 NAI.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NABR, NAI인 거야. 자, 우선 이온가를 살펴봅시다. 이온가들이 다 어때요? 이온가들이 다 똑같죠? 이온가들이 다 똑같은 이런 경우는 그렇다면 이때는 누구 때문에 결정이 되겠어요? 바로 그 다음 이제 요걸로 결정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이온 반지름은 누구하고 누구 반지름의 합? 양이온 반지름, 음이온 반지름의 합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또 재밌게 양이온은 또 어떻게 돼? 다 똑같네. 다 똑같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때 누구만 비교하라는 얘기야? 바로 음이온만 비교하라는 얘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이때 여기서 이런 플로라이드, 브로마이드, 아이오다이드 이런 원소들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네, 바로 이제 주기율표상의 17쪽이라고 하고 이제 그 이름으로는 할로젠이라고 하죠. 그럼 보통 얘네들에 누가 있냐면 바로 F, Cl, Br, I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주기율표상에서 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기본적으로 크기가 어떻게 돼요? 크기가 커지죠? 그게 뭐 원래 그냥 원자 반경이 됐건 이온 반경이 됐건 저 같은 주기율표 같은 족에 있으면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사이즈업이 되죠. 네.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양이온은 똑같고 음이온은 점점점 커지니까 결합 길이가 점점점 길어지겠죠. 결합거리가 길어지면 쿨롱 인력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고 농점도 작아진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그렇죠? 네. 그게 안 어렵죠? 네. 어렵죠? 이런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알겠죠? 네. 간만에 쉬운 거 같죠? 네. 이거 충분히 할 만하죠? 행복하다. 그래요? 네. 항상 어려운 것만 있진 않아요. 뭐 금방금방 하죠. 자, 이온사의 이온결합 되죠? 오케이, 됐다. 자, 그다음 해줄게요. 네. 해줄게요. 이야, 이야. 자,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바로 이온과 이온하고 뭐 해볼까? 이온과 전하량. 뭐라고? 이온결합. 잠깐. 하나 더 합시다. 아까 제목이 뭐였죠? 다시요. 아까 이온 사이의 이온결합. 에서 아까 이게 농점 몇 번이었죠? 이게 괄호 몇 번이었죠? 3번. 그다음 괄호 4번. 4번.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빼먹을 뻔했다. 오케이. 됐다. 자, 네 번째 뭐냐? 바로 격사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왔어. 시험에 나왔어. 그럼 뭔지 몰라가지고. 뭔지 몰라다고요? 나그 이거 잘못 들어가지고 그냥 틀고 플러스 마이너스. 저는 뭐 모르는 일이고. 뭔지 까먹어가지고. 그래요? 예전에 그 그냥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자, 격자 에너지. 자, 격자 에너지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 말로는 격자 에너지고요. 원래 말로는 레티스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책에 뭐 이렇게 책마다 다른데 보통 쓸 때는 이렇게 대문자 U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뭐 E라고 쓰는 책도 있고 뭐 다양해요. 뭐 여하튼. 그래서 이온 결합이 이루어질 때 저 격자 에너지라는 컨셉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저 격자 에너지도 제대로 배우려면 한 2시간 걸리거든요. 저 하나만으로. 근데 이제 그 물리학적으로 모델링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수박 거달 길어. 알겠죠? 수박 거달 길어.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에서 그 뭐 맞추거나 선배들이 내는 문제 정도 맞출 수 있는 수준 정도만 알겠죠? 그렇게. 진짜요? 아, 겉핥기로만 해도 그렇게 돼요? 예. 왜냐면 이제 정의만 알면 되거든요. 정의만. 네. 하여튼 그러다. 네. 자 보자. 이 뭐냐? 보자. 자, 우선 첫 번째 1 이온 결합에 대한 여기 자리가 안 좋은데. 모델링. 이온 결합 형성 모델링. 휘웅이 잘 안 보여요? 아니요. 보이긴 잘 보여요. 아 진짜로요? 베인 왜 휘웅이가 때리려고 그래요? 네? 제가 언제? 막 때리려고 들만. 맞아요. 진짜. 친구 때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쩐지 생명이 위협. 알겠죠? 네. 친구 때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하여튼 그렇다. 네. 때리려고 한다? 제가 얼마나 착한데. 공자님이라고 하면 공자님? 네. 공자라고 알아요? 무덤 파괴되는 컨피어스. 항상 강신. 예? 컨피어스. 항상 강신. 무덤이 파괴되지 않다 아닙니까? 무덤이 파괴됐다고? 왜요? 문화대혁명.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공자란 분이 사실은 되게 배울 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배울 게 많은 것도 많은데 재밌는 건 그 공자라는 사람 자체가 대빵 웃겨요. 아주 개그해요. 그게 진짜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안 어울려요. 아니에요. 뭐냐면 혹시 그거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읽으면 성경에 웃긴 얘기 나와요? 가끔 나오나요? 안 나와? 혹은 좀 나와. 16번 한 16. 있긴 있구나. 그래. 그래 좋아요. 이게 그 문학에는 항상 개그라는 소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개그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우리 삶에서. 근데 이제 재밌는 건 그 예수나 마호메트처럼 이렇게 신격화되신 분들은요. 그 개그의 요소를 많이 빼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그 성경에 재밌는 얘기도 있겠지만 그 예수님을 묘사할 때는 그 웃기는 부분이 거의 없을걸요? 근데 과연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평생 동안 유머 코드가 전혀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을 텐데도. 왜냐면 그러니까 그 어쨌건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들과 같이 사셨잖아요. 그렇다면 사람들과 함께 사는데 인간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다 한 번도 유머 코드가 없다? 그건 좀 이상하잖아, 그건. 예. 그러니까 분명 그 지저스께서도 유머 코드가 있었을 것이나 후대 이제 그 제자들이 그 유머 코드를 빼버린 것 같죠. 라고 추정이 될 뿐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신격화를 위해서. 그런데 공자의 일대기가 있는 논어를 보면은 진짜 웃겨요. 제자들이 그 유머 코드를 그대로 다 살렸어요. 그래서 읽으면 완전 웃겨요. 웃긴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에피소드가 공자하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제자가 이제 2명 있거든요. 어떻게 알아? 한자 세력이 못해준 그런 데. 예. 질문하는 예. 그 사람 아니에요? 공자님의 절대로 뺄 수 없는 제자가 2명 있는데 한 명이 누구냐면 그거 자로라고 하고요. 자로 본명은 자로인데 이제 워낙 유명해서 나중에 자공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본명은 자로고 나중에 자공이 됐고 그 다음에 어머나 이 사람이 생각이 났다. 이 사람은 기억이 안 나. 아니요. 그렇지 아니야. 맞다. 안연이긴 해. 안연인가? 못 연자 써요. 못 연자. 안연이었나? 안연 맞나? 왜 이렇게 아닌 것 같지? 뭐 한번 찾아봐요. 연 맞아요. 그래? 안 맞는데? 제 친구가 그거 네. 자기 그 이름에 있는 거랑 똑같다고 해가지고 그거 알고 있어요. 그래. 안연이었을 거예요. 안연. 그래서 이제 2명의 제자가 있는데 이 2명의 제자는 완전 성격이 달라요. 얘는 완전히 뭐냐면 완전히 범생이에요. 범생. 얼마나 범생이었냐면요. 공자가 나보다 더 성실하다라고 칭찬했을 정도로 엄청난 범생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즉 선생이 한마디 하면요 죽을 때까지 실천하는 사람.
선생이 뭐 하나 가르쳐 주잖아. 네. 그럼 그걸 죽을 때까지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자로는요, 이 사람이 글쎄요, 지금으로 이 자로가 중국 역사에서 비슷한 타입의 인물을 꼽자면 자로는 혹시 여러분 장비라는 사람 알아요? 아, 상대. 여포라는 사람 알아요? 그 다음에 항우라는 사람 알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다음에 초안지에 나오는 망탁 쪽이. 뭐 하여튼 이런 급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급의 사람이에요. 아, 뭐냐면 이 공자가 살아있을 당시에 최고의 쌈마이에요. 협객이에요, 협객. 엄청난 무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엄청난 무공을 가진 사람인데 공자가 2년이 돼서 이 자로를 제자로 받아들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제자로 받아들이는데 이 자로가 처음에 공자가 딱 오니까 좀 뭐 할아버지가 오니까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자로가 당신 뭐야? 그랬더니 자로가 공자가 너 나의 제자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자로가 너무 가짠잖아요.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무슨 뭐 아니 하면서 거기에 논어에 뭐가 나오냐면 기가 막힌 자로가 공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 일이 나와요. 때리려고 하였다. 공자가 움찔했다. 뭐 일이 다 나와 이렇게 다 나와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무슨 말 알겠죠? 네, 무슨 말 알겠죠? 네. 네, 아주 그런 말이 나와요 진짜로. 그래갖고 이제 공자가 움찔하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자로가 때리려고 하면서 야 나는 원래 엄청 강한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막 때리려고 하니까 그때 공자가 움찔해서 하는 말이 이게 뭐냐면 화살촉도 이렇게 별이면 별이라는 말 알아요? 이렇게 갈아서 날카롭게 만드는 거. 화살촉도 별이면 갑옷을 꿰뚫 수 있듯이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단련시키면 너의 강함은 더더욱 강해질 것이다. 라는 말로 공자가 이제 자로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공자가 자로를 설득해서 자로가 이제 몇 마디 후에 이제 설득해서 넘어간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자로가 하면서 스승님 하면서 그 자리에서 공자한테 큰절을 하고 그때 자로와 공자는 스승과 제자의 연을 맺었다라고 이제 얘기가 이게 부드럽게 끝나는데 한 줄 더 있어요. 뭔지 알아요? 그 뒤에 공자가 자로를 때렸다. 왜냐? 그래서 공자가 자로를 얻은 이후 세상에 공자를 험담하는 말이 사라졌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이 사람이 위대한 철학자잖아요. 위대한 철학자인데 사실은 공자는 그 시대에 공자 같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서로 엄청난 디스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중에 한 명의 능력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까고 막 이랬었단 말이죠. 험담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터넷 댓글이 막 이렇게 악플이 올라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짜증나잖아요. 그럼 이제 자료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자로를 제자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라고 더 이상 말은 없지만 우리는 그냥 느낌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딱 보면 상당히 어때? 그렇죠. 인감이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멀찍이 떨어진 신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 가까이에 있는 아주 인간적 모습이 그 논어에 막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로는 죽어요. 공자보다 일찍 죽어요. 자로 국민한테 그 사람 만나요. 자로는 이제 나중에 칼 맞아 죽어요. 원래 이제 협객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조폭. 지금 좀 조폭이에요. 조폭인데 그 조직 간 싸움 중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개입해야 되는 싸움이 있었어요. 조직 간 싸움 중에. 그러니까는 이제 더 이상 학문을 하고 선비라서 더 이상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과거의 인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입해야 되는 싸움이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그 싸움에 이제 관련돼서 갔다가 거기서 최후를 맞이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 이제 되게 멋지게 죽어요. 거기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선비로서 의관을 갖추고 죽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최후의 일격을 맞을 때 이제
다구리 맞으면 어쩔 수 없죠. 아무리 싸움 잘해도 다구리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다구리 맞을 때 마지막 일격을 할 때 의관을 정제하고 무슨 말 알겠어요? 왜 영화 신세계에서 그잖아. 딱 죽기 좋은 날이구만. 야 갈 때 가더라도 담배 한 단은 괜찮겠지. 그거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장면 알아요? 네. 죽을 때 죽더라도 가훈은 잡겠다 이거죠. 그래갖고 턱 의관을 정제하고 옷을 명세하고 턱 정자세로 있는 상태에서 탁 이렇게 죽어요. 네. 그러니까 그 중국 역사 전체에서 손꼽힐 수 있는 쌈마예요. 엄청난 쌈마예요. 하여튼 그러다. 그래서 이제 자로도 안현도 공자보다 일찍 죽어요. 이 사람은 과로사로 죽고, 이 사람은 칼 맞아 죽고요. 왜냐면 몸이 너무 약해서 병약해서 죽어요. 공자는 80 넘기까지 살아요. 80 넘기까지. 네, 엄청 장수예요. 엄청 장수예요. 네. 뭐 하여튼 그러다. 자, 그러면 요 격자에너지. 격자에너지 뭐냐? 자, 그럼 이온 결합이 있는데, 자, 이때 양이온하고 음이온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렇게 짜자자잔, 뭐 짜자자잔, 뭐 짜자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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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양이온하고 음이온을 표현할게요. 자, 여기서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거는 요소부터 요까지, 요소부터 요까지 모두 다 무한정 멀다는 뜻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양이온이 됐건 음이온이 됐건 지들 사이가 무지하게 멀어져 있는 상황. 아시겠죠? 무지하게 멀어져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을 무슨 상황이라고 하죠? 위치 에너지가 0이다. 그걸 무슨 상태라고 하죠? 이걸 무슨 상태라고 하는 거야? 요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서로 다 서로 무지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해요? 저하조건. 이걸 기체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기체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저 기체. 그래, 우리가 기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그 입자와 입자들끼리 무지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뭐 얘들만 그래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알겠죠? 다 무지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얘네들이 이제 서로 상호작용이 생겨요. 그럼 쟤들이 이제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짜잔, 짜잔, 짜잔 이런 상태에서 요래 보이세요? 보이세요? 네. 이렇게 되면서 또 지들끼리 무지하게 떨어져 있는 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한다? 이런 걸 이온쌍이라고 해요. 아이오닉 페어라고 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멀리 떨어졌다기보다는 양이온하고 음이온은 하나가 한 쌍이 컨택되어 있는 거고요. 그것을 단위로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걸 이온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온쌍 형성에 대해서는 우리 3장에서 위치 에너지 그래프 그리고 막 계산하고 했었던 거 있었는데 막 그때 하픈 미케니즘도 얘기하고 막 그런 거 있었는데 기억나요? 그때 고래 잡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걸 바로 뭐 이온쌍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얘가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모델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요렇게 짜잔 보이세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이렇게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다닥 붙어 있는. 저때에서 붙어 있는 방식도 사실은 양이온, 음이온에 따라 되게 다양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그 구체적인 건 다음에 해보도록 하고 여하튼
이런 상태.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바로 고체 결정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화 과정. 이 변화 과정은 당연히 저 입자들 사이에 안정화를 뜻할까요? 불안정화를 뜻할까요? 안정화. 이리 갈수록 더더욱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 상태 변화를 할 수 있어요. 네, 상태 변화죠. 액체 상태는 없죠. 액체 상태는 여기와 여기 사이에 액체 상태가 있었던 거죠. 그거 이제 지나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액체 상태 되게 짧지 않아요? 아니요, 뭐 그 온도를 유지하면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예를 들면 NaCl 같은 경우도 800도씨를 유지하면 계속 액체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액체 상태라고 하는 건 이온쌍과 요 사이의 중간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 이온쌍도 사실은 기체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지들끼리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것도 기체 상태인데 이 기체 상태와는 조금 상황이 다른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는요, 실제 기체 상태라고 하면 이거하고 이거에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다 만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우연찮게 멀리 가다가 누구에게 뚝 이온쌍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체 상태라고 할 때 요거하고 요걸 구분할 수는 없어요, 물리적으로. 매우 가상적인 상태를 하나 만든 거지, 그냥. 알겠죠?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그럼 여기서, 그리고 액체 상태는 여기하고 여기 사이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극단적인 두 상태를 보자면 이게 가장 극단인 거고 이게 가장 극단인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여하튼 여기서 일이 올 때 더욱 안정화가 되는 만큼 여기서 일이 올 때는 발열 반응이겠어요? 흡열 반응이겠어요? 발열. 바로 안정화되는 만큼 발열 반응이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온 결합이 나타난다고 할 때 이런 식의 상태 변화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네.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바로 격자 형성 반응. 보이시죠? 저 격자 형성 반응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양이온이 있는데 그게 기체 상태요. 그리고 어떤 음이온이 있는데 그게 또 기체 상태요. 그런데 그게 모여서 K 플러스 브로마이드 마이너스 솔리드가 된 상태. 자, 양이온, 음이온으로 만들었는데 여기 솔리드가 있죠, 솔리드. 그럼 양이온, 음이온이 돼 솔리드가 있으면 이건 그냥 솔리드가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고체 결정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정 상태. 아시겠죠?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이 기체로 있는 게 쫙 모여가지고 솔리드 고체가 되는 그 반응 과정을 격자 형성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즉, 자 보세요. 여기서 이온 결합 형성 모델에서 바로 이 기체 상태라고 하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고체 결정 상태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중간은 뭐겠어요? 중간을 지나오는 뭐냐면 중간체 상태가 되는 거야. 중간체 상태. 아시겠죠? 그래서 그 중간체에 이온쌍이 좀 나타날 수도 있고 액체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극단의 얘를 반응물, 그 다음에 가장 극단의 얘를 생성물로 보는 반응을 격자 형성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격자 형성 반응의 큰 발열 에너지를 격자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격자 형성 반응의 아주 큰 발열 에너지를 그걸 이 뭐냐면은 격자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바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보이시죠?
얘가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면 격자 형성을 한다고 하면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뭐야? 상태가 뭐가 돼? 상태. 솔리드가 돼야 되지. 이때 격자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800 정도 나와요. 이 정도가 나온다 이런 말이죠. 어제 잘리나? 글자 잘려요? 잘 나와요. 아, 잘 나와요? 딱 뭐까지. 딱 맞아요. 딱 뭐까지? 오케이. 이렇게.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여기 앞에 부호가 이 마이너스인 것으로 보아. 당연히 발열이란 얘기예요. 흡열이란 얘기예요. 발열이다.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저기에 있는 그 격자 뭐냐면 형성 반응과 그때 큰 발열 에너지가 바로 격자 에너지다라는 정도의 정의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사실은 이 양이온, 음이온의 종류에 따라 이 격자 에너지가 막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걸 예상하는 모델도 있어요. 저 격자 에너지를 예상하는 모델도 있는데 뭐 그건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지금은 이 격자 에너지가 이렇게 정의된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자 적으시고 오케이 좋아. 자 적으시기 바랍니다. 격자 에너지 기억해 두세요. 됐다. 자 그다음 지금 몇 시에요? 9시 3분. 어? 9시 9시 3분. 9시 3분이에요? 네. 자 우리 화장실 갔다 오도록 합시다. 오케이. 화장실 갔다 오자. 나는 이거 충전을 하자. 뽕 눌러줘봐. 곧 있으면